군대 가기 싫었던 왕따루.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만의 임기 배우 왕따루.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것도 모자라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병역 문제를 넘어섭니다. 경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영상.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왕따루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법원은 그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출국 금지, 보석금 500만 대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검거 소식까지. 왕따루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생으로) 올해 33세인 왕따루는 2015년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흥행을 자축하며 전라 상태로 수영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결혼한 여성 감독을 번쩍 안아 올리는 등 과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감독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녀와 10초간 키스를 나누어 현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스타병 논란과 특권 의혹에 휘말린 그는 다오장 과학기술경영학원을 중퇴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모교인 다오장 과학기술경영학원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지만 학교가 그를 위해 별도 수업을 편성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은인 차이즈핑 프로듀서와 갈등을 빚어 계약 해지를 위해 950만 대만 달러, 약 4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차이즈핑은 원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왕따루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려 해 결국 실망했다 밝혔습니다. 왕따루는 화려한 경력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며 대중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마마 어워즈에 초대되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으나 무대에 올라 여러분께 최고의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이 무대에서 큰 플랫폼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고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그가 출연한 범죄 영화 고주일척이 흥행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극 중 송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석사 출신의 실습생으로 가족과 여자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기 조직의 채용 공고를 보고 취업을 결정합니다.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져 800만 위안, 약 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후 일부에서는 이 역할이 그의 실제 성격과 닮았기 때문인지 연기가 자연스러웠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가족의 배경 덕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왕따루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입니다. 그의 아버지 왕타이칭은 골동품상이자 소더비 아트 컴퍼니의 대만 지사장으로 수억 대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타이칭은 아들을 엄격하게 키우고자 명문 초중학교에 보낸 뒤 미국 군사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따루는 아버지가 말뿐이라며 반항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17세 때 미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와 광고 촬영으로 5천 대만 달러, 약 22만 원을 벌었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타이칭은 연예계가 위험한 곳이라며 반대했지만 왕따루는 가문의 지원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왕타이칭은 한 번이라도 지원받으면 아버지가 평생 잔소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따루가 연예계에 진출하고 차이즈핑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거액의 위약금을 낸 돈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그는 화가 나면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20세였던 왕따루는 자신보다 10살 연상의 상하이 출신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격분해 아버지의 옷깃을 잡고 국부기념관에서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당시 부자 간의 갈등은 극심했지만 왕따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연애는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왕타이칭은 아들을 연예계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지만 왕따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좋은 친구, 좋은 팀을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왕따루 인간관계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
왕따루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먼저 팔로우한 사람은 전 빅뱅 멤버 승리였으며 이후 정준영과도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에서 범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왕따루가 해당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한 정준영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왕따루의 인간관계가 논란이 되자 어머니가 나섰지만 2020년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와의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왕따루는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연락처를 삭제했고 설날에는 식사 도중 말다툼 끝에 홧김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내 삶의 일부는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왕따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15년 다오장 경영학원에 재학 중일 때 학업을 이유로 병역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군복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학교가 폐교되면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병역 연기 기한은 2024년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 연령인 36세에 도달하지 않은 33세의 왕따루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100만 대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들여 민간 조직인 도피병역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장질환을 위장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은 10만 대만 달러, 약 440만 원의 병역 회피를 돕지만 왕따루는 연예인 신분과 급박한 상황 때문에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군 복무를 얼마나 피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2025년 신베이 지검이 제보를 받고 병역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8일 경찰은 총 11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왕따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경찰은 타이베이 다항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왕따루는 신베이 지검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그의 매니저가 15만 대만 달러, 약 600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며 풀려났습니다. 사건 이후 대만 내 정부는 병역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보인 80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인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왕따루는 정식으로 군입대 명령을 받았으며 2025년 3월 13일부터 1년간 복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 왕타이칭은 뉴스를 통해서야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 아들과 연락이 거의 없었으며 왕따루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왕따루는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일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한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대조한 결과 지난해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던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따루의 또 다른 범죄가 밝혀졌고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18일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왕따루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 다항구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기사가 길을 돌아갔다고 의심했고 기사는 구글 맵 경로를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후에도 왕따루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며 기사에게 무례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던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다시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왕따루는 시간이 지나도 화를 참지 못했고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 유샹민에게 기사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고 싶다며 폭행 장면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대신 복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샹민은 자동차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폭력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개인을 통해 사건을 계획했고 조직원들은 테슬라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한 후 운전기사를 추적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신베이시 중어구에서 주행 중이던 해당 차량을 발견한 조직원들은 길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끌어내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왕따루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왕따루는 영상을 보고 만족해하며 친구들에게도 공유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는 날 건드린 기사 제대로 당했다고 말하며 우쭐해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아침 경찰은 왕따루의 자택과 본가를 수색하며 그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를 타이베이 지검으로 이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왕따루는 상해교사죄, 비공무원의 불법 개인정보 사용, 공무원의 허위문서 작성 교사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왕따루가 도주하거나 공범 및 증인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석금 500만 대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하며 출국 및 출항 금지와 거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왕따루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유샹민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실 이날 경찰이 왕따루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불만을 드러내며 이미 한 번 왔잖아요. 왜 또 온 거죠?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온 것이고 이번에는 신베이시 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왕따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신베이시 형사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나는 이미 보석금을 냈는데 도대체 뭘 더 하려는 거죠? 라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따루는 순간 얼어붙으며 담당 경찰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 휴대전화에 뭐가 찍혀 있는지 내가 더 잘 알 거야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왕따루는 이 일이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왕따루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역 기피 혐의는 몇 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 수십만 대만 달러를 납부하면 해결되며 이후 다시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상해교사죄 및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울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왕따루가 피해자에게 강한 반성과 사과를 표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법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 말은 즉 왕따루가 복역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따루는 원래 2025년 3월 13일에 입대할 예정이었으며 병무청은 사법기관에서 입영 연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기존 일정대로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왕따루는 군 복무를 하면서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결국 감옥살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셈이라며 비꼬았습니다. 2025년 3월 5일 신베이시 경찰국 형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25일 피해자인 유벌 기사가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고 느껴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저지른 일당은 대담하게도 경찰서 앞까지 피해 차량을 뒤쫓아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 2대를 확인하고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현장에서 폭행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차량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를 떠난 지 약 30분 후 피해자는 다시 가해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신베이시 화중교 아래에서 차량이 가로막혔고 그 자리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즉시 진술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후 다시 올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잠시 머물다가 경찰서를 떠났으며 이후 별다른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없었지만 팔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2월 검찰은 피해자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피해자는 단순한 차량 분쟁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자 왕따루와 유샹민이 자신을 보복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를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 공소제기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왕따루의 변호인은 왕따루가 유샹민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가 폭력을 지시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샹민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서야 폭행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왕따루는 영상을 이용해 자랑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은사였던 차이즈핑은 공식 입장을 내고 왕따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겸허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따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낙인 찍힐 경우 그가 출연한 5편의 드라마가 방송 취소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제작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왕따루가 정식으로 기소된다면 드라마 제작사들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왕따루가 또다시 체포되자 언론은 그의 아버지 왕타이칭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문자 메시지에도 읽음 표시만 뜰 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왕타이칭은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전시회를 준비 중이며 아들의 사건이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은 그의 회사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들과 완전히 선을 긋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기준 폭행을 직접 실행한 3명의 공범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타오이안과 타이중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이 여전히 도주 중이며 경찰은 그들이 GPS를 이용해 기사의 위치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유ber 기사의 신원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팬들은 과거 논란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하고 반면 대중은 유명인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